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강진 일기도 집필하시는 등 전남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호남 민심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호남 민심은 이 나라 좀 제대로 살리고 호남도 좀 잘 살자, 뭐 이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강진에서 2년 좀 넘게 살았죠. 호남인들의 아주 풍부한 인심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물산도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런데 호남은 소외됐고 역차별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호남도 민주화의 어떤 성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이제는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이런 호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호남이 주인이 되는 정권을 이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탄핵 그 가능성과 또 탄핵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 민심이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우리나라 민심이 많이 갈려서 탄핵 기각을 요청하는 이런 태극기를 든 이런 분들도 많은데 여하튼 헌재 그 판결에 같이 승복을 하고 문제는 나라가 이제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사드 문제로 중국이 그 경제적인 보복을 가해오고 있고 또 미국은 사드를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사드로 인해서 한반도가 자칫 전쟁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평화의 길을 찾는데 정치권이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전남 동부 지역 여수, 순천, 광양 또는 더 넓게는 전남 지역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보관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전남 동부는 그 전라남도의 경제적인 중심지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그 중심지입니다. 광양제철이 있고 여수는 석유화학 공업의 본거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해운업이 무너지고 있고 조선업도 무너지고 있고 한데 우리 전남에 이러한 그 석유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 이런 것을 다시 복원시키면서 중요한 것은 그 자연 환경을 기초로 한 그러한 새로운 산업 이런 단지도 만들고 국가가 인프라 지원도 하고 그리고 관광과 같은 문화예술의 본거지로 이것이 산업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국민의당 경선에서 이기시더라도 또 다른 야당 후보와 또 이렇게 한번 승부하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그 대표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이 어려운 나라를 누가 건설해 나갈 것인가. 근데 그것을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건설해 나갈 능력이 있어야 되죠. 경제를 일으켜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을 한 테이블에 앉혀 놓아야 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고 교류 협력의 길을 열고 북한과 미국을 한 테이블에 앉혀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필요한데 저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4년 동안 만든 일자리의 100만 개 4분의 3입니다. 파주 신도시를 만들어서 세계 최대 LCD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판교의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과 그것에 따른 능력 이것을 국민들에게 유감 없이 보여주어서 우리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남 도민들께 혹시 이제 대선 주자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하신다면 또 어떤 점들을 또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도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차별받고 했습니다만 이제 전라남도의 시대가 왔다 이럴 정도로 새로운 시대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과 무역이나 통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극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중국도 가까이 있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산업의 인재가 중요한데 풍부한 인재를 갖고 있고 이 유려한 환경을 통해서 그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바탕을 기초로 해서 관광산업, 문화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어서 앞으로는 전라남도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러한 전라남도를 적극 후원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신뢰도도 큰 편인데요. 반면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혹시 그런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방법들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지난 2년 동안 강진에서 숨어 살다시피 하고 그 전에도 그 춘천에서도 있고 그래서 정치 활동을 떠난 게 벌써 한 6, 7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잊혀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잘 모르고 여성들도 잘 모르고 한데 그러나 제가 그동안 정치를 통해서 배워왔었던 경험과 지혜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제가 젊어서 민주화 운동에 또 반박정희 유신체제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러한 기백을 갖고 또 영국에 유학을 하면서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했습니다만 세계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 또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얻었던 행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민주당 대표를 2번을 하면서 야당 대통합을 이루었던 통합의 정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려서 지금 갈갈이 찢어진 민심을 통합을 하고 또 나뉘어져 있는 정치를 통합을 하고 남북을 통합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통일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주 의원한테서 전화가 와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틀을 바꾸는 상태에서 손학규가 나서면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 뼛속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었던 남북 평화의 길 시작될 수 있는 것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